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겨울 상품 소싱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겨울 상품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늦은 건 맞습니다. 근데 늦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년 봄, 여름 시즌까지 그냥 유튜브나 강의만 듣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내년 봄, 여름 시즌 상품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시즌 상품을 한번 경험해보고 안 해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소비자들의 수요가 큰 시장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가장 검색량이 많았던 패션과 스포츠 쪽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미리 수집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파일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수집한 키워드들이고요. 키워드 검색수 기준으로 정렬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을 보면 그냥 다 하나같이 겨울 시즌 상품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각 키워드마다 같은 겨울이라고 해도 검색량이 올라가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10월 중순부터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도 있고 어떤 상품은 11월 중순부터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도 있고요. 지금이 11월 초니까 이미 판매가 많이 되기 시작한 상품들은 피하고 그나마 조금 늦게 수요가 올라오는 상품들을 빠르게 준비한다면 겨울 시즌 상품의 한 사이클을 돌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열어주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쿠팡 광고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 쿠팡 윙에서 광고센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매출 성장을 클릭한 다음에 좀 내려서 상품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광고 운영 방식이 있는데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는 게 매출 최적화 광고죠. 직접 입력을 선택을 해주시고 좀 내려보면 키워드 추가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제가 광고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수집한 키워드들 여기 키워드 입력란에 입력을 해서 각 키워드별로 CPC 입찰가를 알아볼 거예요. 지금 소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CPC 입찰가를 알아보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 시즌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의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요를 파악을 할 때 모든 상품들을 다 알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각 키워드별로 CPC 입찰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11월 초인 현재 시점에서 CPC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면 그 상품에 광고를 돌리는 사람이 많다. 광고를 많이 돌린다는 뜻은 이미 소비자들의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CPC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싸면 그 상품의 광고를 돌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아직 소비자들의 수요가 적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CPC 입찰가라는 게 광고 경쟁이 세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거다 보니까 현재 11월 초 시점에서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센 키워드는 이미 경쟁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키워드들은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서 수집한 키워드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키워드들은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복사를 해서 키워드 직접 입력칸에 붙여넣기 하고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수집한 키워드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총 81개의 키워드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별로 쿠팡에서 추천하는 제한 입찰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는 2,500원, 목도리는 3,270원, 방화나는 2,940원, 귀마개는 2,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CPC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높냐 안 높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소싱을 해서 현재 시점이라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 키워드 입찰가가 1,000원대에서 2,000원대, 3,000원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CPC 입찰가를 1,000원 미만인 키워드만 골라보겠습니다. 네, 패딩 슬리퍼 여기 1,000원 미만인 거는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볼게요. 네, 핫팩은 11,950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CPC 입찰가가 10,000원 이상인 경우는 정말 그 상품이 극성수기일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지금 핫팩이 엄청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키워드들의 CPC 입찰가만 봐도 시장의 사이즈, 경쟁 강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광고비 단가를 알 수가 있어서 인사이트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한 입찰가가 1,000원 미만인 키워드를 체크를 해서 엑셀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패딩 소재의 신발, 슬리퍼, 가방 이런 키워드들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서 제한 입찰가가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총 검색 수는 다른 상품들만큼이나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딩 신발, 패딩 슬리퍼, 패딩 가방 이런 상품들의 CPC 입찰가가 1,000원도 안 된다는 뜻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입찰가가 높은 상품들보다 광고 경쟁 강도가 약하다. 두 번째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온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조회수 1등인 바라클라바를 아이템 스카우터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3년치 차트를 보시면 23년 겨울에 처음으로 검색량 피크를 찍은 시점이 11월 12일부터 18일 사이죠. 22년 겨울에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이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패딩 신발로 검색을 해볼까요? 네, 23년 겨울에 검색량 피크를 찍은 시점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이고요. 22년 겨울에는 12월 18일부터 24일이죠. 이렇게만 비교를 해봐도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주 정도 차이가 나고 22년 겨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주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요가 늦게 올라오는 시즌 상품들을 CPC 입찰가와 검색량 그래프로 확인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상품을 중국에서 최대한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이웃시장 같은 곳에서 직접 소싱을 하거나 1688 사이트에서 샘플링을 해보고 본발주를 하거나 보통 이런 순서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물건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1688에서 바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1688에서 샘플링 없이 바로 주문을 하게 되면 이 판매자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최대로 빨리 받게 되면 2주 안에 물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주문해 놓고 나는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2주 동안 1688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델 착용샷이 필요한 상품 같은 경우는 위샷 같은 AI로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2주 후에 상품이 도착할 때쯤에 맞춰서 상품 등록을 하고 상품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상품 판매를 시작하면 되고, 판매를 시작했을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1688 판매자가 물건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대지에서 그 물건을 받게 되면 배대지에서 물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검수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1688 판매자가 몇 명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0. 몇 위안 비싸더라도 1688 상품의 후기가 많고 최근 구매 건수가 많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주문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1688에서 상품을 주문을 할 때 재고가 있는 상품을 주문을 한다. 재고가 없어서 생산을 해서 보내줘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의 후기와 최근 주문 건수가 많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한다. 두 번째는 주문한 상품이 배대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도착한 상품의 실물 사진을 꼭 받아보시고 배대지에 검수를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상품을 소싱을 해서 주문까지 하고,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이 도착하자마자 판매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는 무리하게 첫 주문부터 주문량을 수천 개씩 주문하지는 마시고 먼저 판매를 시작한 다음에 판매되는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발주를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는 시장일 것. 예를 들면 인증 비용이 꽤 비싸서 진입 장벽이 있는 시장. 두 번째가 시장 가격이 무너져 있지 않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상품이 잘 안 팔리더라도 마케팅을 통해서 쉽게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가 흥미를 느끼는 품목이어서 소싱할 때도 지치지 않고 계속 파고들 수 있는 품목일 것. 네, 이렇게 총 4가지 기준을 세웠고요. 우선 첫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의 인증 비용으로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시장 가격입니다. 이 상품군은 되게 상품의 형태도 다양하고 큰 대형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판매하는 시장이었는데, 이 큰 브랜드 상품이 판매가를 아주 높게 형성해 놓고 그 밑에 있는 저 같은 판매자들이 나름 판매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지키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대목이 어느 정도 마진이 나와야 시장 가격이 안 무너져 있는지 판단 기준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뭐 딱히 정해놓은 기준은, 그러니까 마진 몇 %, 마진 금액 얼마, 이런 기준을 딱 못 박아놓은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의 취급 난이도와 반품률입니다. 그러니까 취급 난이도, 취급할 때 포장 부자재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겁고 파손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품일수록 마진 기준을 조금 높이고, 취급하기 편한 상품들, 부피도 작고 파손 위험도 없는 상품들은 로스율이 작기 때문에 마진 기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저만의 마진 기준을 잡아놓고 상품 소싱을 했을 때 시장 가격 대비 내가 정해놓은 마진 기준 안에 들어온다, 해볼만 하다라는 수준이 되면 시장 가격이 안 무너져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싸게 소싱을 했어도 시장 가격 대비 내가 판매가를 정했을 때 내 마진 기준에 못 미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시장 가격이 무너져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장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장 가격이 무너져 있는 상품이라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최저가로 소싱할 수 있어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상품을 소싱을 하면서 그 상품의 바닥 가격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상품을 많이 주문한다고 해도 12위안짜리가 5위안 이렇게 할인되지는 않잖아요. 상품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도 있고 생산자가 먹어야 하는 최저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 판매자한테 샘플을 사고 협상을 해보면서 바닥 가격이라는 걸 알고 확신할 수 있어야 시장 가격이 무너져 있다, 안 무너져 있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상품 소싱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오늘 제 소싱 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여러분이 그동안 팔리지 않는 상품을 소싱했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거고, 제가 하는 방식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분명히 월 수익이 300만원 정도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소싱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조건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쿠팡에서 대표 키워드로 상품을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있는 상품이랑 똑같은 상품을 소싱을 할 거면 가격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은 100원, 200원이 아니라 1000원 이상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셀러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라고 한다면 상품이 크게 다르지도 않는데, 어떤 상품은 판매가 10,000원이고 상품 후기가 2,000개, 그 옆에 있는 상품은 판매가 8,900원인데 상품 후기가 200개인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래도 8,900원짜리를 클릭해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싱을 할 때나 판매를 할 때는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상품을 팔 거면 경쟁 상품들이 한 개에 8,000원에 팔고 있을 때 나는 2개에 9,000원에는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경쟁 상품이 2개 구성으로 9,000원에 팔고 있으면 나는 4개 구성에 11,000원 정도에는 팔 수 있을 정도로 소싱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과 비교를 했을 때 어설프게 비슷한 구성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봤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상품이 전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1페이지 5등에 2개 구성으로 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상품이 운 좋게 1페이지 하단까지 올라와서 2개 구성에 8,800원에 판매 중이라고 해볼게요. 판매자 입장인 내가 볼 때야 200원 더 싸게 했으니까 당연히 잘 팔려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200원 아끼려고 굳이 저 밑에까지 스크롤해서 내 상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나 모바일에서 상품을 검색해서 볼 때는 PC처럼 넓은 화면이 아니라 상품들이 한 줄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더군다나 중간중간에 광고 상품까지 껴있으니까 내 상품 자연 노출 순위가 만약에 20등일지라도 실제로는 광고 상품까지 포함시키면 한 30번째까지 내려가야 내 상품이 나옵니다. 비슷한 상품인데다가 비슷한 상품 가격이면 전혀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이 아니라 1페이지 상위 상품들보다 더 좋은 상품을 비슷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페이지 상위 상품들이 두세 가지 기능이 있는 상품이면 나는 세네 가지 기능이 있는 상품을 걔네들이랑 동일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내 상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판매를 하려면 결국엔 소싱을 잘해야 되는데 상품의 퀄리티나 기능이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상품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싸게 소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더 비싸게 소싱할 수밖에 없을 텐데 비슷한 가격대로 팔 수 있으려면 내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진을 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부터 드실 거예요. 하지만 판매 초반에만 마진을 좀 줄여서 판매를 하다가 판매량이 고정적으로 한 달 정도 잘 나오면 그때는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마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총 3가지의 원칙을 명심을 하시고 이제부터 소싱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싱 초보분들도 따라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쿠팡에 들어와 주세요. 쿠팡을 먼저 들어온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에서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시크릿 모드로 들어와서 봐야 되겠죠. 네, 쿠팡 메인 화면에 들어왔고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패션 잡화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이렇게 비싼 비용으로 광고하는 자리도 보이고요. 조금씩 더 내려서 상품 한 개씩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가 보면 쿠팡 랭킹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이걸 판매량 순으로 바꿔서 다시 볼게요. 다시 쭉 내려가서 보면 항상 기본템으로 수요가 있는 양말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양말은 항상 1페이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킹도 있죠. 그 다음에 새학기 기간이라서 초등학생들 실내화도 보이고요. 들어가서 봐볼까요? 사이즈 보시면 애들 사이즈가 있는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베이스 알파 같이 쿠팡 PB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 상품군들은 수요가 보장된 상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4,490원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다른 상품도 보겠습니다. 수면안대 상품도 있고요. 벌써 아쿠아 슈즈도 상위에 보이네요. 최근 후기가 어떻게 달리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최근 후기를 보는 이유는 하루에 후기 달리는 개수를 대략적으로 보면 이 상품이 최근에 하루 평균 몇 개 정도 팔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루에 빠짐없이 두세 개씩만 달려도 판매가 꾸준히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기 정렬을 최신순으로 놓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면 하루에 꾸준히 후기가 쌓이고 있죠. 지금 날씨가 물놀이 갈 날씨가 아니어도 해외여행을 가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아쿠아 슈즈 같은 상품은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곳에서 검색량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수요가 많은 상품이란 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3월인데도 후기가 잘 달리는데 실제 날씨가 더워지는 5월달, 6월달이면 훨씬 더 많은 판매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쿠아 슈즈를 소싱해서 판매하실 분이라면 이 상품의 판매 시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현재 시점은 본격적인 아쿠아 슈즈의 시즌이 아니라서 상위권,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의 상품의 판매량이랑 한 10등 정도 되는 상품의 판매량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노출 순위가 5등 정도 되는 상품이 하루에 많이 팔려봤자 하루에 20개, 노출 순위가 10등 정도 되는 상품은 하루에 5개 이렇게 팔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5등이랑 10등의 판매량 차이가 15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상품을 판매 시작해서 판매량을 조금만 만들어줘도 10등짜리가 5등으로 올라가는 게 되게 쉽단 말이에요. 노출 순위에서 중요한 부분이 판매량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판매량들이 5등이나 10등이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순위가 쉽게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소비자들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 시점에서는 내가 후발주자라도 상위로 올라가는 건 쉽긴 한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쉬운 거라서 한번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이 상위에서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올라가는 건 쉬운데 올라가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자리를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들게 돼요. 여기서 돈이라는 건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이겠죠. 네, 어찌됐든 다른 상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실내화 슬리퍼 상품이 보이는데 조금 우유인 상품인데 판매량이 좋아 보이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색상은 한 7개 정도 되고요. 사이즈도 240에서 280 정도 되네요. 색상 7개, 사이즈 7개면 총 취급해야 되는 옵션 수가 35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렇게 옵션이 많은 상품들은 사실 초보 셀러들이 취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피도 작지 않고 모든 옵션들을 어느 일정 수량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이런 상품들은 마진을 제대로 보려면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에 주문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각 옵션별로 MOQ, 즉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잘 팔리지 않는 옵션도 수백 개 정도는 주문을 해야 돼요. 잘 안 팔리는 옵션이 수백 개면 잘 팔리는 옵션은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주문을 해야 되니까 상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문 수량이 적어도 수천 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쿠팡 판매 초보자라면 이런 수규가 많은 상품들은 취급하는 걸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남들이 잘 안 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잘 준비해서 하게 된다면 그만큼 허들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상품은 그냥 이게 슬리퍼 같은 상품인데 이 상품의 타겟을 실내화라고 자꾸 판매 중이죠. 여기 상세 페이지만 봐도 층간소음을 줄여준다라고 소고점을 잡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슬리퍼로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겟층을 잡고 키워드에도 반영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소고점을 잡고 만들게 되면 구매 전환율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내려서 보면 캐리어도 있고요. 깔창도 있죠. 여기 보시면 모자 있잖아요. 볼캡. 이 상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상품이 최근에 어느 수준으로 팔리는지 보려면 후기를 봐야 되겠죠. 후기를 클릭을 해서 최신 순으로 정렬을 바꿔주면 하루에 3-4개씩 후기가 달리고 있죠. 생각보다 꾸준히 잘 팔리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캡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지 볼캡이 압도적으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영어 문자가 적혀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상품은 2개에 9,800원이면 엄청 저렴하네요. 좀 더 내려서 이것도 영어 레터링이 적혀 있고 지금 이 상품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셀링 상품이네요. 심플하게 하트 모양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굳이 나이키 같은 브랜드 상품이 아닌데도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 많이 보이죠. 충분히 저희가 소싱할 만한 상품들입니다. 다시 뒤로 나가서 다른 상품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기본 반팔티도 보이고요. 이 페이지 보면 아까 1등 상품이었던 새학기용 초등학생 실내화가 여기에도 보이고 있고요. 쭉 훑어보면 성인용 상품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어린이용 제품도 많이 보이죠.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런 인증 없이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성인용 제품보다 경쟁은 조금 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품들 중에 인증 없는 상품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분이라면 한두 개 정도는 KC 인증을 받아야 팔 수 있는 상품을 초기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초보분들은 아직 판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실 테니까 우선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상품으로 판매에 대한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인증 제품을 그때 들어가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제가 작년 겨울에 겨울 양말 판매를 할 때 경쟁 상품으로 자주 봤던 상품인데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나 보네요. 아직도 판매 중인 거 보니까. 이 상품도 자주 봤었고요. 그러면 쿠팡에서 어느 정도 잘 팔리는 상품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상품 하나를 정해서 조금 깊게 소싱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볼캡 있잖아요. 그 볼캡을 소싱해 볼게요. 먼저 상품군 하나를 소싱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쿠팡 시장 조사인데 지금은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쿠팡 시크릿 화면에서 대표 키워드인 볼캡으로 검색 화면을 띄워놓고 옆에는 소싱을 할 때 필요한 소싱 보고서를 띄워놓고 해볼게요. 쿠팡 화면을 일단 보시면 볼캡이라고 해도 각 상품별로 약간씩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무지 볼캡도 있고 영어 레터링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컬러가 원색으로 쨍한 상품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빈티지 워싱을 한 볼캡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딱 하나의 형태를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1688 가격 보이는 대로 소싱하는 게 아니라 빈티지 스타일이면 빈티지, 무지면 무지, 알파벳이면 알파벳,
이렇게 딱 한 종류만 골라서 타겟으로 잡는 겁니다. 저는 아까 봤던 상품인 빈티지 워싱이 들어가 있고 영어 레터링이 들어간 상품을 타겟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목표 판매가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빈티지 볼캡을 쿠팡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에 팔아야 소비자들 눈에 띄어서 판매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쿠팡 상품들이 얼마에 파는지 봐야 되겠죠. 이 상품은 한 개에 8,900원이고 이 상품은 두 개, 1+1에 9,900원이죠.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네요. 좀 더 내려서 보면 이것도 빈티지 볼캡이죠. 한 개에 15,900원. 네, 이건 카라트 브랜드 상품이고 이 상품은 한 개에 7,900원. 이 상품도 1+1에 9,500원. 이 상품은 대두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빅사이즈가 따로 있나 보네요. 29,900원. 네, 이렇게만 봐도 1페이지를 다 봤습니다. 한 개 구성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고 두 개 구성으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죠.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소싱 기준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똑같은 걸 팔 거면 100원, 200원이 아니라 1000원 정도는 더 싸게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기준은 남들이 두 개 구성에 9,900원에 판매 중이라면 나는 3개에 11,000원 정도에는 팔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볼캡이라는 상품 자체를 3개 구성에 판매하는 건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서 1+1에 9,900원에 판매하는 상품처럼 저도 1+1으로 9,000원 초반대에 판매할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가에다가 9,200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야 될 거는 중국 원가랑 그로스 비용인데 먼저 그로스 비용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면 입출고 배송 비용 계산기가 있는데 먼저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패션 의류 잡화 클릭하고 여성 패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성 잡화 모자 선택하고요. 그러면 여기 여성 야구 모자 있죠?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런 모자류는 가장 작은 사이즈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이즈만 입력해도 될 것 같거든요. 25, 25, 20 이렇게 입력을 하고 무게도 한 500g으로 입력을 해주고 판매가는 저희가 아까 목표 판매가를 9,200원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9,200원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 눌러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유형은 극소형, 입출고비 800원, 배송비 1,350원. 이걸 합한 금액은 2,150원이죠. 근데 이게 VAT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로스 비용은 2,365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값은 중국 원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1688에 들어가서 상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10위안 입력을 해보면 순수익이 2,675원, 9위안에 소싱을 한다고 하면 2,927원, 8.5위안에 소싱을 하게 되면 순수익이 약 3,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8.5위안을 목표 소싱가로 잡고 1688에서 이제 상품을 뒤져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1+1에 소싱하기로 했으니까 모자 상품 한 개 목표 소싱가는 약 4.3위안 정도 생각을 하고 한번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이 계산식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 순수익이 3,000원이면 광고 돌리고 나면 남는 게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품의 광고비를 하루 일예산 10,000원만 쓸 겁니다. 제가 광고비를 10,000원만 쓰게 되면 모자 한 개 팔릴 때마다 3,000원이 남는 거니까 넉넉히 계산해도 상품 4개만 팔려도 광고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면 5개째부터는 온전히 순수익인 거죠. 네, 어찌됐든 이제 1688에서 상품을 찾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1688에서 상품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알리프라이스라는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랑 두 번째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알리프라이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이미지 위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 돋보기 모양이 뜨게 되거든요. 이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들이 검색이 되죠. 이렇게 상품들이 검색이 되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30일 동안의 판매량. 이 30일 동안의 판매량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상품을 주문을 할 때 품질이나 납기 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이 30일 동안의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된 상품은 계속 생산을 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상품을 주문을 해도 빠르게 보내줄 가능성이 높고 품질도 그만큼 보장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계속 주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주문량이 많은 판매자의 상품을 주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목표 소싱가를 모자 한 개에 4.3위안으로 잡았으니까 그 가격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주문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을 바꿔볼게요. 네, 이 상품이 가장 많이 되는 상품인데 저희 목표 소싱가는 4.3위안인데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6위안이죠. 그러면 이 상품은 주문하면 안 되겠죠. 그냥 판매량이 많고 좋아 보인다고 주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걸 주문하게 되면 이게 소싱이 아니라 쇼핑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다른 상품도 봐야 되니까 뒤로 가게 해서 여기 이 상품이 딱 4.3위안이네요. 근데 상품을 좀 자세히 보니까 소재가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격이 목표 소싱가에 딱 맞는데 품질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우선 그러면 이 상품들은 소싱 항목에 담아서 샘플 주문을 해봐야 합니다. 소싱 보고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URL 링크를 쏴 붙여 넣기 하고 단가를 4.3위안으로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면 이 상품은 3위안이네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미끼 상품이 3위안인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찾는 상품은 가격이 더 비싸죠. 이건 3.9위안. 들어가서 볼게요. 네, 역시나 우리가 찾는 상품은 5.5위안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표 소싱가를 4.3위안으로 잡은 게 9,200원을 목표 판매가로 잡아서 그렇게 나온 가격인데 만약에 목표 판매가를 조금 올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9,200원이 아니라 한 9,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5위안 2개 구성으로 하면 11위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순수익이 거의 3,000원 정도가 되네요. 일단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목표 소싱가는 4.3위안이니까 최대한 4.3위안에 찾아서 소싱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품이 4.3위안이니까 들어가서 볼게요. 근데 이 상품이 아까 처음에 소싱했던 상품이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썸네일도 똑같아 보이고요. 확인해 볼게요. 네, 판매자는 조금 다른 것 같죠. 근데 썸네일을 같은 사진으로 썼지만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 품질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소싱 목록에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간단한 메모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소싱을 해볼게요. 이 상품은 가격이 살짝 비싼 4.5위안인데 클릭해서 상세하게 봐볼게요. 네, 상품도 괜찮아 보이고요. 가격이 4.8위안인데 조금 오버된 가격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품을 계속해서 주문하게 되면 가격을 또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샘플은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상품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볼까요? 이 상품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3위안으로 나오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5.8위안이죠. 미끼 상품이 3위안인 거네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 보여도 쇼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뒤로 나가서 이 상품을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콜로라도라고 쓰여진 이 상품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선 아까 쿠팡에서 봤을 때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상품 중에 이런 글씨가 써진 모자는 없었거든요. 우선 이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도 같이 수집을 해볼게요. 가격은 4.5위안.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1688에서 찾은 상품도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더 싼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더 싸죠. 4.05위안이고 상품도 동일해 보이고요. 이 두 상품을 우선 샘플을 받아봐야 되니까 소싱 보고서에 기록을 해주고요. 가격이랑 1688 URL 링크만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일일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들을 메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들이 조금 더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추가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의 상품을 더 찾았고요. 좀 분류를 해보자면 목표 소싱가에 맞게 소싱한 상품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고 품질 비교를 위해서 소싱한 상품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가 우선 쿠팡 1페이지에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1페이지는 없습니다. 아예 똑같은 걸 파는 것보다 살짝 다른 걸 판매하는 게 경쟁에서는 조금 비껴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콜로라도라고 써진 모자들을 샘플 주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싱한 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쿠팡에 들어와서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바꿔준 다음에 어떤 상품군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잘 팔리는 상품군 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험이나 실력이 되신다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소싱을 해서 남들이 잘 못하는 상품군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초보셀러라면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되도록 인증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선택한 상품을 하나 정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싱 기준에 대입을 해가지고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 것인지, 구성을 더 많게 해서 비슷한 가격으로 팔 것인지,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 판매가를 정해야 되죠. 목표 판매가를 정했다면 소싱 계산기에 그로스 비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중국 원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목표 소싱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한 목표 소싱가에 맞춰서 1688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제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렸지만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자꾸 소싱을 하다 보면 좋고 비싼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 가격을 최대한 싸게 소싱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대한 타이트하게 소싱을 해놔야지 나중에 내 상품이 잘 팔리게 되면 그때는 가격을 경쟁 상품들만큼이나 조금씩 올리면서 마진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상품을 소싱을 할 때 그냥 1688에서 좋아 보이는 상품을 고르고 그 중국 원가에 맞춰서 마진율 곱해가지고 판매가를 정하시는데, 쿠팡에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쿠팡 시장 조사를 해서 목표 판매가를 정하고 역으로 목표 소싱가를 다시 정한 다음에 그 목표 소싱가에 맞춰서 소싱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